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수십 년간 자국민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온 7가지 진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 기밀 해제 문서와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뉴스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1969년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뎠다는 소식이 전 세계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 경이로운 순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위대한 문명국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미국 정부의 깊숙한 지하 어딘가에서는 국민도 동맹국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기밀 해제된 공식 문서들, 생존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실제로 보관된 기록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숨겨온 7가지 진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7위. 미국 정부가 자국 시민에게 몰래 실험한 프로젝트 MK울트라. 1953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실험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코드명은 MK울트라.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약물과 고통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마음대로 조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정신병원 환자, 군인,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피험자들에게는 LSD와 같은 강력한 환각 물질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 투여되었고 수면 박탈, 전기 충격, 극도의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1973년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의 명령으로 관련 서류 대부분이 소각되면서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미처 파기되지 않은 약 2만 건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상원 청문회에서 그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CIA 국장이 의회 앞에서 인정한 말은 지금도 소름을 돋게 합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실험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위.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 미국 핵실험의 비밀 피해지 다운윈더스. 1950년대 미국 네바다주의 황량한 사막에서는 매주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이것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인들은 방호복도 없이 핵폭발 현장 인근에 배치되었고 민간인들은 버섯구름을 구경거리로 여기며 야외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백혈병과 갑상선암 발병률이 미국 평균의 수십 배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일대의 주민들, 이들을 역사는 다운윈더스라고 부릅니다. 핵실험 낙진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피해를 공식 인정한 것은 핵실험이 시작된 지 무려 40년이 지난 1990년이었습니다. 방사선 피해 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미 그 시절을 살았던 수천 명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 일부는 지도상에서 그 역사적 오염 사실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5위. 아무도 몰랐던 생물무기 실험. 샌프란시스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작전명 시스프레이. 1950년 9월 미국 해군은 샌프란시스코 항구 앞바다에서 조용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은 시스프레이. 해군 함정들이 항구 인근 해상을 천천히 지나가며 도시 전체를 향해 세균을 살포한 것입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시민 중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 군부는 소련이 생물 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도시 전체에 세균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 실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무대로 선택된 것이 바로 자국의 대도시였습니다. 살포된 세균은 당시 군 당국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한 세레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끝난 직후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병원에는 이 세균에 의한 요로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에드워드 넬은 이 균에 의한 심장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 상원 조사를 통해 1977년에야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총 239회 미국 각지 도시에서 유사한 생물학적 실험을 자국민에게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위. 전 세계 충격을 안긴 비밀. 미국이 숨긴 과테말라 매독 생체 실험. 2010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40년대 말 미국 공중보건국 연구진이 과테말라에서 수백 명의 정신질환자와 군인, 수감자들에게 본인 동의 없이 매독균을 주사하고 피부 상처에 직접 묻히는 생체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진의 목적은 페니실린이 성병 치료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실험이 끝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연구진 중 일부는 나중에 터스키기 매독 실험에도 참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터스키기 실험은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40년간 미국 흑인 남성 399명에게 매독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도 고의로 치료를 하지 않으며 진행 경과를 관찰한 또 다른 비밀 실험이었습니다. 두 실험 모두 미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번영의 시대에 저질러진 일들입니다. 3위. 금기의 문서. 미국이 50년간 봉인한 NSC 68 핵전략 보고서. 1950년 4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극비 문서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문서 번호 NSC 68. 이 보고서는 미국이 소련과의 전면 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방비를 당시 예산의 3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려야 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소련의 영향력을 군사력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충격적인 이유는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이미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천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할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략의 중심에는 선제 핵공격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1975년에야 기밀 해제되었고 학자들에게 공개된 것은 그보다 더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살았던 수억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핵전략의 체스판 위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2위.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에어리어 오하나의 실제 기밀 해제 내용. 에어리어 오하나. 이 이름을 들으면 외계인과 UFO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미 중앙정보국이 공식 기밀 해제한 문서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욱 섬뜩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바다주 그룹 레이크 인근의 이 시설은 1950년대부터 유이 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극비 항공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 항공기들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비행체보다 높이 빠르게 날았고 목격자들의 눈에는 실제로 UFO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들의 UFO 목격 신고를 묵살하거나 허위 정보로 덮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 정부는 에어리어 51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지도에도 어떤 공식 문서에도 이 장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밀 해제 이후 드러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화학물질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시설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일했는지 말할 수 없는 채로 병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밀. 미국 정부가 숨긴 작전 페이퍼클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나치 독일의 패망을 축하하던 바로 그 순간 미국 전략정보국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하나의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페이퍼클립.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 즉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인물들을 미국으로 비밀리에 데려와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고 미국의 과학기술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온 나치 과학자는 무려 1,6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지휘하거나 직접 가담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국 정부 서류에는 나치 전력이 지워졌고 새로운 이름과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가장 유명한 결과물이 바로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성공으로 이끈 로켓 기술의 아버지 베르너 폰 브라운은 바로 이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미국에 들어온 전직 나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1969년 달 착륙을 보며 전 세계가 환호했던 그 순간, 그 기적의 뒤편에는 아무도 몰랐던 어두운 거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진실은 묻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은 그것이 숨겨온 것들을 결국 스스로 드러낼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가지 이야기는 모두 미국 정부의 공식 기밀, 해제 문서와 의회 청문회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강대국이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 그것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의 생각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봉인된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